제3장 움켜쥐기 그리고 반죽하기 계속. 선생은 점점 더 자주 손목시계를 쳐다보았고 아이들도 시계를 꺼내 쳐다보았다. 마침내 구원의 종이 울렸다. 백지장은 읽던 문장을 중간에 멈추고 사라져버렸다. 선생의 말을 듣고 있던 아이들도 모두 깨어나 끔찍스러운 함성을 질러댔다. 오직 시폰만이 침착하게 집중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백지장이 나가자마자 수업 시간 동안 선지자의 단조로움에 묻혀있던 순진함의 문제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공식적인 잡담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곧 건달과 청년의 이야기로 빠져들었고 현실은 조금씩 몽상의 세계로 변모해갔다. 아, 난 꿈을 꾸련다. 정작 시포는 논쟁에 끼어들지 않은 채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피조가 지휘하고 있었다. 상대인 미엔투스는 호페크가 보조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면서 다시 격노와 격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언쟁이 퍼져갔으며 서로 사상가들의 이름을 뱉어냈다. 마치 투석기로 날리는 돌멩이처럼 이론들이 날아가 상대편을 공격했으며 흥분으로 꼭지가 돈 머리들 위에서 철학들이 대결했다. 좀 더 먼 곳에서는 해방된 그리고 해방하려는 한때 여인들이 첫 경험의 열광으로 보수 언론의 반민중 계몽주의에 맞서 돌격 나팔을 불고 있었다. 행동하라 볼셰비즘이여, 파시즘이여, 가톨릭 젊은이들이여, 참전 용사들이여, 진정한 폴란드여, 젊은 근위대여, 의용군이여, 명예와 조국이여, 용기를. 오가는 말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모든 정당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각 다른 유형의 소년을 쑤셔 넣은 것 같았다. 나아가 이론가들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기의 취향과 이상을 쑤셔 박은 것 같았다. 이미 영화와 신문, 대중소설로 가득 차 있는 머릿속에 말이다. 이렇게 해서 청년, 건달, 소비에트 공산당 청년당원, 스포츠맨, 젊은이, 불황아, 탄미주의자, 추론가, 회의주의자 등등 모든 표본들이 이 전쟁터에서 힘을 겨루었고 신음과 경탄의 소리 너머로 격분에 쌓여 서로 침을 뱉어댔다. 정말 순진한 자로군. 아니, 순진한 건 바로 너야. 사실 이들이 내뱉은 이상들이란 예외 없이 극도로 편협하고 사소하며 미숙하고 헛된 것이었다. 격정적인 논쟁을 벌였던 학생들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고 그렇지만 엉겹결에 나온 말들을 취소할 수도 없었다. 삶과 현실의 접촉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온갖 사조와 당파와 경향에 짓눌리고 교육학적으로 다루어지고 허위로 둘러싸인 이런 그들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허위인 것이다. 이런 멍청함이 밴 학생들의 감정은 허위고 서정은 끔찍했으며 감상주의는 참을 수 없는 정도이고 해학과 농담은 미숙하며 열정은 과시적이고 약점은 혐오스러웠다. 세상이란 그런 것이다. 인위적으로 다루어진 아이들이 어떻게 인위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인위적인데 어떻게 수치심으로 뒤덮이지 않은 채로 말할 수 있겠는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학생들의 불능이 연기처럼 피어올랐고 현실은 다시 이상의 세계로 변모되었다. 오직 코피르다만이 제정신이었다. 그는 손톱 가는 칼을 던져버리고는 아무렇게나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동안 미엔투스와 미즈드랄은 조금 떨어져서 뭔지 알 수 없는 짧은 끈을 이리저리 만지고 있었다. 미즈드랄은 멜빵도 벗어버리는 모습이었다. 나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일 미엔투스가 시폰한테 귀를 통해 동정을 떼게 하려는 계획을 실현한다면 현실은 이제 악몽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부조리해져서 도망치는 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일 있어도 막아야 했다. 하지만 이 모두에 맞설 수 있을까? 더구나 신발 안에 발가락이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얼굴 모습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하나만 볼 수 있었으면. 나는 코피드라에게 다가갔다. 그는 창문 앞에 서서 휘파람을 불면서 운동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플란넬 바지를 입은 그만은 적어도 어떤 이상도 내세우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뭐부터 시작하지? 아이들이 시폰을 범하려고 해. 난 그냥 이렇게 말했다. 못하게 막아야 해.
미엔투스가 시폰을 범하면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 될 거야. 나는 코피드라가 뭐라고 대답할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어떤 목소리로 대답할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양발을 모아 창문을 뛰어넘어 운동장으로 가버렸다. 계속 휘파람을 불면서 말이다. 나는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뭐야, 가버린 거야? 왜 내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창문을 뛰어넘은 거야? 정상이 아니군. 왜 저렇게 급하게 도망가는 거지? 불이 났게 도망가느냐고. 나는 목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에 빠졌을 때가 아니었다. 그때 미엔투스가 나한테 덤벼들었다. 내가 코피드라에게 한 말을 가까이서 다 들었던 것이다. 넌 왜 끼어드는 거지? 미엔투스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 일을 코피드라한테 얘기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 걘 이 일에 관심도 없어. 코피드라한테 내 얘기할 생각 절대 하지 마.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나에게 욕을 퍼부었다. 나는 웅얼거리며 그에게 부탁했다. 미엔투스, 시폰한테 그러지 마. 내가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미엔투스가 소리를 질렀다. 너, 내가 그 자식 어디를 칠 건지 알아? 너도 마찬가지고. 난 말이야, 너희들 척골을. 그러지 마. 나는 사정했다.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안 그럴 거지? 내 말 들어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생각해 봤냐고. 시폰을 데려다가 땅에 묶어놓고 네가 억지로 귀로 동정을 떼게 한다는 거 아니야? 너 그게 어떨지 생각해 봤어? 미엔투스는 더 험악하게 얼굴을 찡그렸다. 알겠어. 너도 훌륭한 청년이군. 너도 마찬가지야. 시폰이 너도 끌어들였어. 내가 너의 그 잘난 청년의 어딜 칠 건지 알아? 척골이야. 그러고 나의 넓적다리를 걷어찼다. 나는 뭔가 할 말을 찾았지만 언제나처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미엔투스! 나는 계속 중얼거렸다. 그만해. 그렇게 하지 마. 시폰이 순진해야 하고 넌 방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만해.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도대체 넌 정확히 뭘 원하는 건데? 이제 허세 좀 부리지 말라는 거야. 허세 부리지 말라고? 그가 꿈꾸는 듯한 눈빛으로 웅얼거렸다. 그래, 허세 부리지 않는다. 건달 중에도 멍청하지 않은 애들 있지. 문지기, 견습공, 머슴, 양동이를 들거나 빚이라는 사람들의 아들들 말이야. 물론 그들은 시폰과 나와 우리의 멍청한 짓을 비웃을 거야. 그는 고통스러운 몽상에 빠져서 잠시 그 천박함과 집요한 저속함을 버렸다. 그리고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선 마치 시뻘건 불에 댄 것처럼 펄쩍 뛰었다. 머저리 소리를 질렀다. 난 말이야, 사람들이 학생들을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시폰의 귀를 범해야 해. 그는 다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더니 심한 욕설을 퍼부어댔다. 나는 다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미엔투스. 나는 겁에 질려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재촉했다. 여기서 나가자. 가자니까. 나가자고? 그가 귀를 세웠다. 욕설을 멈추더니 의구심에 찬 시선을 던졌다. 그는 훨씬 정상적이 되어 있었고 나는 마치 나를 구해줄 마지막 널빤지에 매달린 것처럼 이 상황에 매달렸다. 떠나자 미엔투스. 모두 다 버리고 떠나자. 그는 망설였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의 얼굴은 허공에 떠도는 것 같았다.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다시 혐오감을 되찾지는 않을까 두려워진 나는 열성적으로 그의 기분을 북돋으려 했다. 떠나자 미엔투스. 자유롭게 머슴한 태로. 미엔투스가 진짜 농사꾼 푼파리의 삶에 대해 향수 어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나는 그가 이 머슴이라는 미끼에 걸려들기를 바랐다. 내가 무슨 말을 했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저 그를 기괴함으로부터 보호하고 얼굴을 찡그리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의 눈이 빛났고 형제처럼 다정하게 툭 치면서 말했다. 그게 좋겠어?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의 웃음은 부드럽고 순수했다. 나도 부드럽게 웃었다.
떠난다. 그가 중얼거렸다. 떠난다. 머슴의 집으로. 말에게 술을 먹이고 강물에서 멱을 감는 진정한 건달들에게로.